자, 이번 영상은 제가 두 가지 영상을 합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게 제가 이제 요거는 말 많은 물고기에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는 말 많은 물고기, 요거는 자폐와 일반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의 차이, 그리고 더하기 자폐 아이들은 왜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 그리고 지금의 교육이 사실상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런 이유와 함께 방법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방법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또 제가 제공하는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보통 이 내용을 다루는 게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제가 요걸 함축해서 한 40분 정도에다 맞춰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반 정도를 이제 요 말 많은 물고기 말고 다른 채널, 제가 이제 펀더드 에듀케이션 에서 하는 그 채널로 해서 옮기려고, 제가 거기도 같이 옮기려고 하는데, 요거는 앞에 이 반이 뭐냐면은 일반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과 공부가 왜 어려운지. 자, 지금 이게 지금 쓰는 게, 워낙에 좀 러프하게 좀 잘 안 써지는데, 요거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예, 제가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과 요거를 이제 매치를 시켜가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더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요즘 메타인지 굉장히, 뜨거운 하나의 주제잖아요. 두뇌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아이들의 공부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만약에 일반 아이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자녀 교육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뒤에 자폐 아이들의 영상까지 보셔야지 이제 방법을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실제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러면은 공부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방법서부터, 내가 외워지지 않는데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땠냐면은 실제로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지를 받고 나면 분명히 외운 건데 잊어먹어요. 그 답을 못 찾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 이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대치동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치동에서 오신 분의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뭐 7세 고시 뭐 그래서 대치동에서 뭐 시험 봐서 학생을 뽑는다 막 이런 얘기들 있죠. 요거는 이미 이유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학원이 유명해지고, 그 학원이 유명해져야 자기들이 돈을 더 벌고, 자기들이 다른 학원들보다 더 이 단단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점한다 그러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이거는 모든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든 이런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하버드, 서울대 뭐 이런 데가 유명하죠. 돈도 많고 그 지원도 많죠. 이유가 뭐겠어요? 학생들을 능력이 되는 학생을 뽑아서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가서 자기들의 능력 발휘를 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거기 가면 되겠나 보다라고 열심히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자기들 교육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자기들 교육을 더 잘 받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한번 삐끗해서 이제 어긋나면 악순환으로 한 번에 곤두박질 치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게 해요. 자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자폐 부모님,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폐 부모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진짜 여러 센터 다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교육센터 다녀봤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디 한 군데가 교육센터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테스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퇴짜를 놓더래요. 얘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너무 떨어져서 우리 학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냥 그랬대요. 이게 뭐를 뜻해요? 그게 유명한 이유는 되는 아이들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치동도 그런 거거든요. 칠세고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예, 맞아요. 미친 짓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미친 짓이냐? 부모와 아이에게 미친 짓이에요. 그 학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이거는 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돈을 버는, 내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으로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생들을 뽑으니까 지원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교육을 받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AI 강조해 가면서 뭐 이것이 굉장히 그 활성화돼야 되는 걸로 가고 또 뭐 이제 무역도 막 증가하고 그 이제 뭐죠? 주식 시장도 막 뜨겁고 이렇다 그러죠. 이거는 지금 그전까지에 있는 그 정권에서 그 이 막혀 있던 거를 트여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 한계점을 치게 되거든요. 한계점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다가 만약에 AI도 교육이 그 지금 AI로 인해서 직업이든 이런 것들이 대치되는 그러한 교육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쨌든 몇 년 안 가서 한계점 치고 더 이상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요. 왜냐면 교육이 근간인데 생각하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교육은 사고력에 대한 교육이에요. 근데 사고력에 대한 교육이 근간인데 AI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저희 AI와 경쟁하는 그런 교육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사회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대충 짐작하면 보통 대통령들이 끝날 때쯤 되면 레임덕 시작된다 그러죠? 그 이유가 한계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한계점이 오게 되는데 교육이 바뀌질 않으면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서 물꼬를 트면 그 정권이 이제 초기에 또 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정부에 연락을 더 많이 했어요. 자폐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뭐죠? 대통령실인가 뭐 이런 데도 그 할 수 있는 저희 채널로 해보고 뭐 국회의원도 했지만 그런 데서는 물론 제 말이 먹히지는 않겠죠. 예. 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국에 이제 그 교육을 자폐 부모님들의 지금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답이 오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가면서 이렇게 바꿔가지 않는다면
그 레임덕이나 이런 거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대치동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대치동에서 오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치동은 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미 1년 전이죠? 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짜 대치동은 학원이나 이런 교사를 갖춰놓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가 잘 가르쳐를 놓고 학생을 뽑는 데가 아니라 학생을 놓은 부모님들이 교사들을 봐가면서 내 아이에 맞는 교사가 누구일까를 찾아가는 데가 대치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게 제가 물었나? 아니면 그분이 얘기를 했나? 아, 그분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분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대치동은 어떤 대치동이냐? 대치동에 오면 성적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치동의 진짜 그 내부를 찾아보기 전에 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하는 그 학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교사를 선택을 하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사를 선택을 하지, 그 교사를 갖춘 학원이 학생을 선택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치동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분의 얘기를 확실하게 저는 그분의 얘기에 신뢰도 100% 저는 도장을 찍어요. 그쪽에. 예. 한 표를 던져요.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7세 고시서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친 짓,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두뇌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와 함께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비껴나가는지 그 이야기가 되고 나면 자폐 아이들 교육이 또 왜 지금의 교육으로 안 되는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두뇌 발달과 언어 발달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1부예요. 1부.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2부는 이제 붙여서 말 많은 물고기에 이제 올릴 텐데, 먼저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면, 교육 방법과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면, 두뇌의 발달 과정을 봐야 돼요. 이제 그거를 제가 요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처음은 욕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나 가진 게 본능밖에 없다 그러죠.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뭐라고 하냐면 원초적 본능이에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욕구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오고, 배고파요. 밥 줘. 그럼 밥이 오고, 이게 된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욕구가 처음에는 채워져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욕구에서 요구를 하면 이 요구를 바로 들어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은, 야, 그거 건강에 안 좋아. 왜 자꾸 그거 먹으려고 해? 어? 그러다가 또 이제 가끔 그런 것도 있죠. 야, 이거 많이 먹어라. 이거 맛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그거 사달라. 왜 자꾸 사달라 그래? 그거 자꾸 먹으면 살찌고 그 건강에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로서는 이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른들의 세상도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 한국계인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에서 그 한국적 그 정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과 미국적 정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섞어가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만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서로 모순이 되는데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주장을 막 요구하거든요. 이런 식의 부모님들도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케이스는 뭐 저기 그 뭐 케이스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곧 자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좀 시간을 좀 한 40분에 맞춰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안 돼로 시작을 해요. 그죠? 네,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된다라고 해서 그 해주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게 두뇌에서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길을 가게 돼요. 이제 제가 안 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아이가 요구하는 걸 무조건 거의 많은 것들을 들어주는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나눠놓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안 돼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는 요구를 했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은 분명히 욕구죠. 욕구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애교를 떠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애교를 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뭐 몸을 비비꼬면서 엄마 뭐 이래가면서 말투도 이제 애기처럼 해가면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TV나 이런 데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성의 시작이에요. 예, 사회성. 남들을 관찰하거나 하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을 통해서 방법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엔 애교를 떨어가지고 뭐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애교 떨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생취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몇 번이나 더 먹힐까요? 한 번, 두 번 해도 처음에는 그 방법들이 먹히지만, 귀여워서 먹히지만 조금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또다시 안 되러 가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또 방법을 찾아요. 이번에 어떤 방법을 찾느냐?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배워요. 친구나 부모님을 보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워요. 아빠가 골프 치러 가려고 딱 했더니 엄마가 눈에서 레이저를 쫙 쏴요. 그랬더니 아빠가 움찔하면서 있다가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있다가 야, 나 이 정도 했는데 골프 좀 치고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엄마가 아빠한테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 내가 봐줄게. 갔다 와. 라고 하는 걸 딱 봤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나름대로 청소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관찰하면서, 이제 자폐 아이들은 그게 안 되죠. 관찰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보고 익혀서 그걸 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두뇌 발달이 되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복사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복붙이라고 그러죠. 예, 복붙. 복붙을 해가면서 하는데 이걸로 배우고 익혀요. 근데 이게 어떤 것에서 먹히냐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에서는 이게 잘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옛날에 그 조선 왕조든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왕조 시대든 뭐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만 숙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도 숙청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편 중에서 딱 봐가지고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숙청을 하는데,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지만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서 익힌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죽여요. 왜? 그 사람들을 냅두면 내가 왕권을 뒤집는 걸 보고 그것을 그대로 써서 나를 뒤집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의료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건 제가 직접 봤던, 읽었던 신문 기사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건데 의사가 관절 수술인가 뭔가를 하는데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그 인공관절인가를 판매하는 세일즈를 하는 그 판매원에게 수술을 대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는데 이게 지식과 기술이에요. 네, 지식과 기술. 여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욕구 충족을 위한 그 지식과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의대 6년에 뭐 인턴에 뭐 레지던트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안 하고 세일즈 하던 사람이 와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뭐를 뜻하겠어요? 세일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성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보고 배우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간만의 두뇌일까요? 안 그래요. 곰들이 새끼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그 늑대가 이거는 신문 여기 캐나다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곰이 그 연어 잡아먹는 방법을 이렇게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곰이 간 다음에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연어를 잡아먹는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물들도 가능한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그렇게 익혀가는 게 이제 지식과 기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뇌가 발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목적이 돼요. 그 목적은 내가 방법을 찾아서 목적을 이루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듯이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지식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써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뇌가 욕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욕구에서 목적으로 가고 그 안에 과정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과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록 이게 이제 복사해서 붙인 거지만 과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로는 두뇌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의 두뇌 발달 과정이 딱 여기서 멈춰요. 대부분이. 가끔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목표로 넘어가요. 목표라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라산을 올라본 적이 있다 그러면 한라산을 등반한다가 목표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이미 한번 이룬 거는 목적이 돼요. 왜? 목적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먹어본 적도 없고 아이스크림인데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아이스크림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생기는 이유도 역시나 사회성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간접적인 거는 근데 어쨌든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건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목표는 내가 이미 이루었으면 이룬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미 등반했으면 목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반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뒷동산에 올라보면서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재미와 그리고 그때의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를 그럼 난 한라산 조금 더 높고 좀 더 저희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한라산을 등반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이때 한라산 등반이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빼고 이번엔 이제 피자로 바꿔서 피자를 내가 먹겠다라고 했는데 맨날 치즈 피자만 먹었었는데 내가 치즈 피자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햄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치즈 피자도 좋아하니까 햄과 치즈 피자가 섞여 있는 게 있네. 이거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봐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라산 등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도전이 생겼을 때 도전이 생기면은 바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목적을 이룰 때 재미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디서 끝나냐? 목적을 이뤘을 때 내가 그 이루어 놓은 목적의 만족에서 끝나요.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게 어려워요. 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요즘 아마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적으로 자꾸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원하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만지면서 놀아봤더니 재미있더라. 그럼 차를 가지고 더 놀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끝나요. 그럼 다시 또 다른 걸 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표를 세우면은 이 목표는 아이가 여기서부터 스스로 세워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재미와 성취를 느껴야 목표가 세워지니까 아이가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이 스스로 세우는 목표는 옆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괴리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으로 지식과 기술을 익혀가는 데는 한계가 돼요. 부딪혀요. 그러면은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사회성을 기반으로 사회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 사회성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면 기억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억력이 없으면은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에 대한 거를 내가 지식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더하기 재미가 있으면 이때의 재미는 뭐냐면 지식과 기술을 익혔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재미예요. 이게 이제 성취감인데 목표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취감이에요. 성취감은 성취감인데 답을 얻었을 때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에 대한 재미란 말이에요. 이것에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요 사이클만 잘 돌리면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억력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요. 저처럼. 네. 외워도 시험 보기 전까지 외워도 시험 볼 때 되면 까먹는 거. 그러니 한 달 전에 외운 건 어떻겠어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답을 찾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기억력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익혀가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최적화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빠지면은 바로 이거죠. 돈을 버는 방법.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떤 거든 돈을 버는 방법에 빠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되고 권력을 갖는 방법에 빠지면 방법을 찾는 것에 빠지면 내가 권력을 갖는 그 방법을 더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진짜 세계의 가장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이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까지의 두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기억력도 받쳐줘야 되고 또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다 받쳐줘야 돼요. 뭐 제가 거기까지 오늘 이 영상에선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자, 이제 그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뇌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리고 필수는 사회성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서 보고 배워야 되고 권력자로부터 보고 배워야 되고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회성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사고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세우려면 재미를 느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재미가 욕구를 충족하는 순간 내가 이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냥 답을 얻는 걸로만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때의 원동력은 돈과 권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는데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뤄보지 못한 것을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식을 배운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면 목표를 세우는 재미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뒷동산 올랐으면 한라산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도전이 뒷동산에 오를 때의 그 방법에 대한 것과 함께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도 이제 또다시 지식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햄이라고 하는 것을 맛을 봐서 알고 있어야 치즈 피자라고 하는 것을 과 함께 합쳐서 도전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지식의 재창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재창출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창의적 사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지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저쪽의 지식은 이런데 그럼 이것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시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식의 재창출을 하는 게 그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역사를 쭉 다 찾아보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의 지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걸 놓고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이러니까 이거를 좀 조합을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런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지식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햄과 치즈 피자의 그 합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목적, 많은 사람들이 목적 지향적, 요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 두뇌가 발달한 사람을 예를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 관점에서 누구냐면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윤석열 예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의 그 와이프인 김건희 건희 맞나? 네, 이렇게 쓰나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목적 지향적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긴 그리고 지금 그 보면은 윤석열과 함께 이 윤석열이 가는 길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김건희가 가는 길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돈과 권력 이것에 이제 딱 멈춘 그 두뇌가 거기에 이제 적합한 거기에 발달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시민은 실제로 목표 지향적 두뇌가 발달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과정으로 전부 가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미를 느껴가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은 조금 더 한 단계 발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가 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둬가면서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든 연고대든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억력과 사회성, 그리고 더하기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그 답을 찾는 욕구 충족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이 과정. 그러니까 내가 답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95% 이상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두뇌 능력이 거기에 멈춘 사람이라고 보지만,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기 때문에 대략 보는 관점으로 한 80%라고 본다면, 그 중에 진짜 10명이면 한두 명 정도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꼭 서울대학교에서만 한두 명이 나오냐? 아니에요. 이 다른 삼류대학, 전문대학 아니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유시민 같이 내가 목표를 세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왜냐면 내 생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수가 각각 학교가 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10명이나 1명 정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엇 근거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시간이 벌써, 제 시간이 이렇게 가네. 40분 안에 끝나려고 했더니,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AI에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찾아놓은 내용이에요.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쭉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제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나오는 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오류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회성 얘기가 하나라도 있나요?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네,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네, 없어요. 그래서 메타 인지가 학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스스로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목표서부터 제가 얘기했죠. 목표서부터 가는 길이 뭐냐면 내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 공통점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할 때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해가지고 이게 제미나이에서 한 거거든요. 네. 보면은 남에게 가르치듯 설명하고, 정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제 풀어보고, 배운 내용 중에서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 던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가르치듯이 설명한다. 이건 뭐죠?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답지를 보기 전에 문제를 풀어본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익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있다? 이것도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방법이 다시 되돌아가요.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디로 모두 가느냐?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쪽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메타인지까지도.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사회성과는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다른 사람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깨달음. 내 안에 있는 깨달음.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이걸 사람들이 대사라고 불러요. 이거는 머리 깎은 사람들이 대사라고 불러요.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효 그냥 승려라고 불러요. 왜?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내 생각을 객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원효가 깨달음을 얻을 때를 어떻게 했냐면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깨달음의 근원을 어디로 찾으면 나로 찾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토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반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게 갈증을 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물이었는데 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얼핏 들으면은 이게 야, 진짜 저렇게 깨달으면은 공부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큰 오류로 가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승려 법륜이에요. 이 사람이 원효의 깨달음을 이어받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마치 진짜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깨달음인 것처럼 엉뚱하게 설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가 생각이 그런 거지, 네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지,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괴롭겠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헛것이에요. 네, 이게 깨달음을 3000%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런데 법륜도 그렇고 저희 원효라고 하는 제 승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그 허울 좋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깨달음은 뭐냐? 메타 인지를 통한 깨달음이에요. 그건 뭐냐? 내 생각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 여기서 빠진 게 그거예요. 뭐냐면 분석에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이유와 근거는 내가 보는 나만의 관점.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지금 정말 이해를 했나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관점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그럼 뭐에서 찾아야 될까요? 객관화된 것에서 찾아야 돼요. 객관화된 것. 왜? 내가 볼 때 이거는 깨끗해, 이건 더러워라고 하는 건 나만의 관점이에요. 그럼 그걸 객관화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원효의 깨달음을 예를 들면 해골바가지 물을 딱 앞에다 갖다 놓고 야, 내가 왜 토했지? 딱 봤는데 해골바가지에 과거에 해골바가지 그러면은 살처럼 뇌에서 오는 거 막 이래가지고 썩고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왜 내가 물을 마실 때는 그런 맛이 안 났지? 곰팡이나 이런 냄새를 느끼지 못했지? 해골바가지를 다시 봐야 돼요.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거는 살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되고 해골이라고 하는 진짜 단단한 잘 썩지 않는 물질만 남고 거기에 물이 고였기 때문에 내가 마셔도 거기에 곰팡이나 뭐 이런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갈증이 해소가 됐구나. 만약에 곰팡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마셨을 때 갈증 해소가 됐을까요? 마시자마자 맛과 이런 것 때문에 뱉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감정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나에게 오는 감정이지 내 안에서 오는 더럽다는 감정 때문에 그랬지 이런 헛소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근거와 이유를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에서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되돌아가는 게 어디냐면 '아 그러면 내가 그때 왔던 이 해골바가지를 보면서 더럽다고 했던 이 선입견은 어디서 왔을까?'를 찾아가면서 '아 내 감정의 근원이 기본적으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내 모습, 해골의 그 썩어가는 이 살점이나 이런 것들, 곰팡이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런 해골 바가지를 보는 순간 토하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찾아가는 내 감정의 객관화가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예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그 과정인데, 뭐 제가 그 공부 방법을 여기서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방법을 간단하게 뒤에 그 자폐 아이들 교육 이제 요 다음에 이어 만드는 것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성으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그 사회성으로 그 교육을 하면은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왜?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대치동의 그런 학원,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 방법, 서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 전체적인 그 교육 시스템 거의 뭐 한 99.9%가 넘는 그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은 두뇌는 사고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해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질 않아서 이제 뭐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목표 지향적 두뇌 기능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재미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죠? 예, 힘은 들겠지만 딱 그 목표로 만드는 방법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후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그 자녀 교육, 일반 아이를 키우는 자녀 교육을 하는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할 때 그 방법을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왜냐면 한두 번 정도 보여드린다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진짜 두뇌 발달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일반 아이와 자폐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그 두뇌 발달로 이끌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 많은 물고기에만 올릴 영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군데를 다 올리겠지만 말 많은 물고기에만 올릴 영상이기 때문에 그 말 많은 물고기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영상 학교 공부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메타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두뇌 발달에 공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지고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